다시 있는 고사성어 30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각아세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럼에 가끔씩 나오는 말이죠. 학자들이 자기의 학문과 신조와 지조를 이렇게 굽혀서 세상에 아첨하여 출세하고자 세상과 영합하는 것. 그런 것을 고각아세라고 합니다. 자, 글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곡은 굽는다는 뜻이에요. 굽힌다, 휜다, 학은 배운다, 그런 것이죠. 아는 우리가 쓰는 낱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기본 뜻은 언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새는 인간이다, 또는 1대, 2대, 3대, 4대 할 때 대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각하여서, 학문을 구부렸어, 그랬죠? 아세, 세상에 아첨한다. 언덕인데, 아첨한다. 글쎄요, 비빌 언덕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그걸 비빈다고 할까요? 외우는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첨이다. 이렇게, 영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곡은 원래 글자는 능구를 이렇게 구부려서 만든 바구니다. 그래서 구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들죠. 배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절구구자처럼 보이지만은 절구구가 아니고 두 손이다. 깍지낄 국이다. 하는 뜻이에요.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다 절구구 붓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수효효예요. 수효. 숫자가 얼마 되느냐 할 때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점괘, 점이다. 산통에 산까지가 이렇게 얽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산까지로 계산한다. 이렇게 점을 친다, 계산한다. 그럴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세 번째 있는 건 이것은 이제 덮을 멱자지요. 덮는다. 얼핏 보면 책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글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옛 글자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점이 있어가지고, 간머리, 지붕을 얘기한다. 배우는 어떤 집을 얘기한다. 학교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가 있습니다. 자, 쉽게 풀이하면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두 손으로 산가지를 만지면서 산수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이 배운다. 이렇게 해서 배울 학 이렇게 되겠죠. 안에 이렇게 언덕합니다. 이 좌부변 자체가 사실은 언덕을 뜻하거든요. 언덕을 뜻하는데 여기에 또 발음 요소일 수도 있고 가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이 한자로 가죠. 이것은 우리로 보면 기역자 비슷하다. 이렇게 좀 구부러졌다. 그래서 언덕 쪽으로 산이 있는데 이렇게 산 쪽에 굽어진 비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는 자, 인간 새인데 원래는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모양이다.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온다. 나뭇잎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는 나뭇잎을 뜻하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이 새자가 인간이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나무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잎사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잎사귀엽입니다. 그리고 다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풀초를 붙여서 또 잎사귀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새는 보통 한 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저 새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십자가 이렇게 3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세다. 그래서 보통 30년을 잡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 그것이 고각아세입니다.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래도 다시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곡학이란 말을 먼저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이다. 가다가 커브를 도는 것이죠. 네, 바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정도를 벗어난 학문을 곡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세는 세상 형편에 붙쫓는다. 그게 따라간다. 그게 타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붙인 고각아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시세, 그 시대의 어떤 형편, 거기 시세나 권력자에게 아첨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언행을 하는 것을 고각아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 아첨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말은 유명한 학자들에게나 일반적으로 쓰이겠죠.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의 학문과 학설, 지조, 신조를 가지고 이렇게 곱게 나아가야 되는데 좀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커브를 싹 들어서 붙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인들,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느냐?
일단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따지고 보면 해당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학자로서 학문을 하지 않지만 학자로부터 학문을 배우지요.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 학식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념과 신조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구부려서 타협을 해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자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 나오느냐면 사기 유림전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국 한나라 전한 시대입니다. 네. 한나라 원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한나라 무제, 한무제, 우리나라에 한사군을 설치한 사람이 한무제인데 한무제와 그 앞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150 또는 180년 그렇게까지 가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원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고라고 하기도 하고 원고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공손홍이라는 사람에게 한 얘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 공손홍에게 원고생이 학문의 정도는 학설을 굽혀 세상 속물에 아첨하는 게 아니라고 한 고사. 이 두 사람은 나이가 한 20,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원고생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상당히 시라든지 이런 데 아주 도예가 깊은 사람인데 공손홍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학문을 해가지고 이제 벼슬길로 나아가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을 때 60살, 90살 정도 내가 만났는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공손홍에게 당신은 젊으니 앞으로 학문을 이렇게 제대로 해라. 학문을 굽혀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는 여기에 공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원고생이. 무, 정하기연. 무는 힘쓴다는 뜻이에요. 정하게 힘쓰고 곱게 얘기하라. 정하기연. 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무, 곡학. 곡학하여 세상에 아첨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공손자여. 바른 학문에 힘써 곱게 말하고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하지 말라. 자, 이것이 이제 사기에 나와 있으니까 또 이후에 동양 삼국에서 이 말을 막 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쓰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 세상이라는 것은 5천년 전이나 3천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가가세에서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후세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시대마다 고가가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자나 그 학자로부터 서푼어치 학문이라도 배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자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굽는다, 휜다, 굽을 곡인데 몇 가지 낱말을 용례를 보면 첫째 뜻으로는 굽는다, 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절이다. 굽을 곡, 꺾을 절입니다. 뭔가 굽고 또 꺾어졌고 하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곡절이 많은 인생이다. 어떤 곡절이 많은 사정이 있다 할 때 곡절입니다. 곡선, 그렇죠. 굽은 선이에요. 곡면, 굽은 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실과 다르다. 굽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곡학이라는 오늘 배운 고학아세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곡해를 한다. 다르지 않게 사실과 달리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곡해를 했다. 내 말을 곡해했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 곡자를. 예. 그리고 왜곡한다. 왜는 이렇게 비틀린다는 뜻이에요. 곡은 이제 굽었다는 것이죠. 왜자라는 것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아닐 부자요.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바른 것이 아니다. 바를 정자요. 바를 정이 아니다. 바르지 않고 비틀어진 것을 왜라고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계라고 하는 우리가 고계사 이렇게 또는 고계를 얘기할 때 이 곡자를 쓴다. 고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몸이 막 구부러지죠. 이렇게 몸을 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계라고 할 때 이 구불곡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자는 이렇게 언덕이다, 구석이다, 산비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낱말에 따라
용례에 따라서 보면 기분을 좀 맞춘다는 뜻이 있어요. 왜 언덕과 기분을 맞춘다는 뜻이 있을까? 이것은 글쎄요, 막 서면서 용례로서 낱말 용례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세한다, 고각 아세, 아세한다. 세상의 기분에 맞춘다. 세상의 시류에 맞춰간다. 시세에 따른다. 그런 것이죠. 아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런 용법을 잘 쓰지 않지만 중국에서 사람을 친하게 부를 때 아자를 많이 붙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형이다. 형을 친하게 부를 때, 아, 형이다. 아버지를 또 친하게 부를 때, 아부라 한다. 그리고 유명한, 중국의 노신이라는 분 있죠. 루신. 노신이 쓴 소설이죠. 아큐 정전 할 때도 이 아자는 큐라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편이라고 할 때도 이 아자를 씁니다. 그리고 아교풀, 아교라고 할 때도 이 아자를 쓰고, 아방궁이라고 할 때 이 아자 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낱말이긴 합니다만, 아편이라고 할 때는 이 아자를 쓰기도 하고, 이 갈가마기를 뜻하는 이 아자를 쓰기도 합니다. 네. 자, 인간세, 대세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의 세상. 그래서 세상이다, 세태다, 말세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이 사는 한 기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30년쯤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대, 1대, 2대, 막 따진 데 쓴다. 세대다. 세대는 그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 시대에 있는 그것을 세대라고 합니다. 야, 우리 세대, 또는 앞세대, 뒷세대, 이렇게 세대를 쓰죠. 그리고 여기에는 세대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세대는 사실은 사람 사는 기간,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가구를 얘기할 때, 가구수를 얘기할 때 이 세대는 띠대자를 써서 세대라고 한다. 우선, 가구주를 세대주, 이렇게 얘기도 했죠. 후세, 예, 이렇게 쓸 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자와 대자는 사실은 용법이 조금 다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와 대가, 뜻하는 게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조상과 후손을 이렇게 따질 때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다 또는 몇 세 손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래는 세로 쓰고 위는 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실제 꼭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성균관에서 나온 어떤 자료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와 세를 셉니다. 내 아버지는 2대가 되고 1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2대, 3대, 4대, 5대 올라갑니다. 관계는 이제 내보다 1대조, 2대조, 3대조, 4대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 내 아들이다, 손자다, 정손이다, 현손이다 할 때는 바로 여기도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떨어졌죠. 나와는 대수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 또 관계는 1대 손이다, 2대 손이다, 3대 손, 4대 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자는 위로도 쓰고 아래도 쓴다. 그리고 또 세로도 씁니다. 세로도 2세, 아버지는 2세다. 할아버지는 3세. 그래서 이제 이 세를 붙여서 얘기를 할 때는 1세조, 2세조, 3세조, 4세조. 대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 때도 내 아들은 나의 2세가 되겠죠. 손자는 나의 3세입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글자로 쓰게 되면 1세손, 2세손, 3세손, 4세손. 말하자면 대나 세나 아래 위로 다 같이 부르고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는 위고 세는 아래고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 똑같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고각 아세가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